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도 4명의 청년 불자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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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연지라고 합니다. 이제 본명이 연지여서 이름이랑 붙여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데 연지 우연지입니다. 길상사에서 피아노 반주 봉사하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활동하고 있어서 좀 민망하지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료관광이면은 특별한 건가요? 외국인들을 이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는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네. 네. 법우님은? 예, 안녕하세요. 이력 유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 전공하고 있고요. 과정은 이제 박사 이제 수료했고, 현재는 조계사 청년회에서 이제 열심히 청년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문 주제는 어떠세요? 논문 주제는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그 고대의 승정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때요? 그 신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 시대에서부터 고려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전문가가 나왔네요. 전문가. 네. 여일정 부부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겠습니다. 저는 조계사 청년회 회장 여일정 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회 홍보부장 겸 고민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운영하고 있는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제가 스님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서 오늘 꼿꼿한 자세로. 네. 그러나 우리 토크는 거침없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웃으면 아프거든요. 네, 지금 저릿저릿하네요. 손은 아프다고 해도 괜찮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연지법우님 같은 경우에 이름과 법명이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 받아서 큰 스님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자는 조금 달라요. 연꽃 연자의 못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쳐야든지 연꽃처럼 맑게 자라라는 뜻으로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꽃처럼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본명과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한데 좀 민망해요. 연지 우연지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저는 네. 저기 사람들 딱 생각하기에 요즘에 왜 막 그 아이돌 그룹도 뭐 미키 유천 뭐 영웅재중처럼 연지 우연지 이러면 한 번에 딱 기억하기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까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억하니까. 그러면은 연꽃 같은 이름이신데 네. 뭐 제가 보기엔 연꽃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법우님은 이제 좀 이 불자님들도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찾아주신 법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즘 시대가 좀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뭐 직장 생활이든 집안에서든 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선배님들이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왜 오히려 또 이제 제가 어린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내가 약간 고리타분해 보이지는 않을까 싶은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하던 차에 절친을 찾게 됐습니다. 저도 근데 이번 주 주제가 너무 나눠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BTN이라는 채널 자체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를 대변해서 젊은 층의 이야기도 또 시청자 여러분도 좀 들어보시고 저희도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좀 청해 들으면서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른들의 이야기는 누가 하죠? 스님이 미루어 해주신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미루어 해주심이. 그러면은 오늘은 이 세대 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일정 부부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절친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으세요? 이력 부부님.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세대 차이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선배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학교 선배들이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나이 차이가 5살에서 10살 정도 나는 사람들과 예, 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저희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30입니다. 30이요? 네. 그럼 30대 중반만 돼도 35살부터 지금 위험 수위. 혹시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사람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력버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배들하고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연지버부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리어 제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가깝게는 동생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어릴 때 왜 이모, 고모, 뭐 삼촌들한테 들었던 그런 왜 저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일정 버부님은 저도 보면 선배들이나 가까운 이제 뭐 지인들 중에서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선배 쪽에 맞춰져 있는 거네요. 네. 관장 버부님은요? 글쎄요, 저는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분들은 저도 역시 선배 또는 뭐 어른들이지만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결국은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제일 먼저 세대 차이라는 단어를 느꼈던 건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이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진로, 예를 들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것만 하면 살라 그러니 이런 거고, 20대 때는 또 이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성교제, 특히나 또 딸들의 경우에는 나 이제 남자친구 사귈 때 됐는데 싶은데 아니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사귀지 말고 다 결혼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이런 거 있다가, 사실 오늘 나오신 절친들처럼 30대 초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지나가니까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발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교수님께서 책에다가 네. 세대 차이를 좀 정리해 놓은 요 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부에 대한 것, 그리고 주요 걱정거리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관점, 잠자는 것에 대한 거, 뭐 인내심에 대한 거,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세대 차이로 정리를 해 놓은 표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일단은 공부에 대해서는 자녀 세대, 네. 우리 청년 세대죠. 네. 청년 세대는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부모님 세대는 주구나 사나 해야 되는 것이다. 맞는 거 맞는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가 맞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셨죠? 아니요. 그러셨어요? 또 인생에서의 주요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자녀 세대는 아주 독특한데요. 인생을 사는데 재미없을까 봐 걱정한대요. 근데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어떤가요, 이래 부모님?
저도 재미없을까봐 걱정은 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 그럼 네. 먹고 사는 것은요? 먹고 사는 거는 걱정되죠. 네. 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로 또 나오셨네요. 네. 집에서 아버지한테 세뇌를 많이 당했습니다. 부모님으로 저희가 딱 그쵸. 네. 근데 사실 이 재미없을까봐라는 말에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다라는 게 인터레스팅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할까봐, 내 삶 내가 왜 사는지 모를까봐 이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자아나 존재를 못 찾을까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또 넓힌다면 또 이력보부님도 동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든 청년으로 두려고 네. 경기 많이 도와줬어. 고맙습니다. 뭐 또 돈에 대한 건 네. 자녀 세대는 돈을 벌었을 때 쓰고 또 쓰고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아, 근데 부모 세대는 돈은 벌었으면 저축하고 모으고 이렇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연지버부님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저도 쓰고 또 쓰고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젊을 때 번 돈은 젊을 때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딱히 뭐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얘기가 아무래도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는 덜 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통화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야기들, 내가 이거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지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부딪히는 친구들보다는 더 애틋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그래서 아까 그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보다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제가 떨어져 나가서 고생하지는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먼저 하시지 잔소리를 먼저 하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틋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돈 얘기는 뒤로 빠지니까. 그렇죠. 그죠? 돈 얘기는 뒤로 빠지고. 네. 돈 얘기 나올 것 같을 때 살짝 선물 이렇게 찔러드리고. 보니까 잘하네요. 잘하는 것 같아요. 매우 능숙한 스킬이 느껴지는. 네. 그리고 인내심에 대한 주제가 있대요. 인내심 부분에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심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근데 청년들은 그게 뭔지 모름. 이거 좀 극단적인가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조금 책을 쓰신 교수님도 기성세대여서 그 자녀 세대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을 맞아. 정도로 그런 것 좀, 같습니다. 네. 사실 인내심 그게 뭔지 모름이 아니라, 부모 세대는 인내심은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 세대는 인내심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아마 그 모습이 부모님들 세대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인내심 없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 주요 걱정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먹고 사는 것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아, 저 인내심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기보다는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서로 간에.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라는 거 안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건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대 차이, 특히나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는 정말 관점을 서로가 바꾸고 맞추지 않으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항목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 이 꼭 부모님들과의 세대 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딱 보니까 서로 간에 잘 모르니까 뭔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직장에서의 아까 왜 이력버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배님들하고 조금, 그리고
연지 법무님 같은 경우에는 후배님들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고 또 느낄까봐 걱정을 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부모님들 말고 선후배나 아니면 동료나 선배나 어떻게 세대 차이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아까 인내심 부분에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저보다 후배로 들어온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해서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세대 차이인가? 라는 생각을 전 도리어 어린 친구들한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이랑 세대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이랑 생각이 동일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나 제 동생들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 부모 세대가 하고 있는 이야기, 이 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네. 후배들이 세대 차이를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걱정하는 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런 걱정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그쵸.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네, 막 이렇게 뒤에 회의실 가서 야 연지 선배는 무슨 우리 보고 막 무슨 잠줄이라고 하고 막 무조건 인내해야 되지 않냐고 하고 너무 꼰대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랑 똑같아. 네네네네 그렇죠. 네. 이려버부님은 특히 네. 아까 또 누구하고 선배. 세대 차이를 느끼냐 그랬더니 선배라 그랬잖아요. 예. 어떤 그렇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흔히 모두가 아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항상 그 어느 시점이 됐던 간에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순간하고 지금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람들과 이제 환경이 다 다른 건데 그걸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때는 정답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은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물론 정답일 수도 있지만 네네. 근데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강력하게 권하거나 네. 이러면은 또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세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일정 부부님은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주요 고민이 그 절에서 소임 부르는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소임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세대하고 많이 접촉을 하실 것 같아요. 회장이면은 스님들하고 좀 자주 접촉하시고. 네, 그쵸. 스님들도 많이 뵙고. 네. 네. 다양한 연령대들을 접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살님들도 뵙게 되고. 그럴 때 보면 이제 저희가 뭐 청년불자로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해?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불자가 하지? 막 이런 뭐 이야기가 돌아올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 보면 이런 게 세대 차인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저번에 그 발렌타인 그런가요? 네. 네, 블렌타인데이. 네,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오히려 해주셨는데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은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오히려 같은 비슷한 연령대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셨나? 그럴지도 연령을 정해놔서 그랬나? 네.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여일정 부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절에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좀 숫자가 비율이 적잖아요. 네. 대다수의 이 절에 오시는 법부님들이 아무래도 다른 세대다 보니까 조금 더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일들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서인 살면은 그 어른들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의견 수용하면서. 근데 또 그러면서 또 또래 청년 불자들의 이 새로운 의견들은 또 수용을 다시 또 좀 해주면서 네. 이걸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시죠?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관정법부님은 저는 세대 차이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제가 선배로서의 세대 차이도 분명히 느끼는 것 같고 선배들이 저한테 세대 차이를 주는 것도 되게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굉장히 파이터 기질이 있어서 싸워요. 싸우는데 어떤 거냐면 제일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4, 50대 저희 뭐 부모님 세대와 비슷한 부모님들 세대 누군가의 부모님일 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아까 다른 절친들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세대 차이가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모님들이 많이 예전의 부모님들보다 소위 말하는 신식 부모님이라 그러시죠. 그렇게 변하셨는데 이상하게 내 자녀한테는 깨어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직장에서 후배들한테는 여전히 엄격한 옛날식의 선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부모님도 직장에서 선배일 때는 나한테 부모님으로 이렇게 온화한 것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프레셔를 주시는 게 많고 항상 저는 거기에는 조금 싸운 편이에요. 네. 그것은 저희에게 통하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필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 차이를 더 느끼시기도 하죠. 때로는 선배님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아 세대 차이가 이럴 때 느껴지는구나. 요즘 아이들은 예예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스님들 사이에서도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는데 네. 스님께서는 혹시 선배 스님들과 뭐 갈등은 없으셨어요?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 스님이 이걸 보시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항상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가나 항상 막내였어요. 범납에서도 막내고 세납에서도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쉬웠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예스님. 예스님. 저는 이것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 대중 스님들 살아가실 때 보면은 세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스님들은 조금 더 복합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요? 두 가지 차이가 나요. 뭐냐면 세납이 일단 차이 나요. 좀 나이가 젊으신 스님들이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스님들이 있고 이것에서 오는 일반적인 세대 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범납에 따른 세대 차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10년 전의 한국 불교의 문화와 지금 현재의 한국 불교에서의 문화가 조금 달라요. 그 큰 절에서도 스님들이 대중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대중 속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년 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약간 복합적인 세대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스님께서는 그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요? 스님들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일단 스님들은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네. 예스님이에요. 그러면 예 선배 저도 예 선배님 예스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저기 군법당에서 사단법사님하고 네. 이 법사님이니까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단법사님 스님하고 그 우리 군 장병들 그 수련회 같은 거 하는 거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다 와요. 그러면은 장병들도 이 종교에 상관없이 다 오거든요. 근데 사단법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대화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군종명이 보고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한테 진짜 궁금하다고 묻는 거예요. 스님들께서 서로 간에 왜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찾으시나요? 예수님.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스님은 계속 예수님만 하셨군요.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예수님 이게 완전히 입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처음부터 딱 꺾어내는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꺾어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훈련들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화합하는 비결. 첫 번째는 입버릇 중에 하나가 예스님이 있다. 예스님이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차이가 딱 느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려니 해요, 그냥. 당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전제하에서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웬만한 거는 기대하지 않고 웬만한 거는 인정해주고 웬만한 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놔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놔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놓아야 되나요? 어느 정도 놓아야 되냐면은요. 네. 그 집단 속에서의 공통의 규칙, 최소한의 이것을 빼놓고는 다 그냥 그러려는 거예요. 근데 대중이 살면 대중의 청규가 있고 네. 대중의 규칙이 있고 계율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 아까 관장법부님이 다른 게 있으면 관장법부님은 싸운다 그러죠. 스님들도 싸워요. 근데 싸우는 방식이 조금 귀족적이죠. 어떻게요, 스님?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스님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대중공사를 합니다. 대중공사. 네, 대중공사를 해요. 스님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대중이 전부 다 모여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딱 있으면 입회자, 중재해 주실 수 있는 어른 스님 모시고 자신들의 발언을 대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신의 예의를 딱 차리고 말을 조심하면서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도 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죠. 그런 연습을 스님들은 처음에 그 큰 대중에서 살아가면은 항상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 예의 있는 말 속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이건 꼭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대중의 그 규칙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서로 굉장히 예리하게 논쟁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모습이 좀 점잖을 뿐이지 그 아주 칼날이 왔다 갔다 말의 칼날이 우리나라가 토론 문화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저도 관정법원님처럼 좀 제 할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어서 선배님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저도 다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절제된 언어와 절제된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생기면은 오히려 부딪힐 일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신혼부부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싸우라고 제가 조언을 할까요? 싸우지 말라고 조언을 할까요? 싸우라고. 네. 맞아요. 싸우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싸워내지 않으면 그것이 골아가지고요. 나중엔 그냥 터져버리고 감당이 안 돼버려요. 왜냐면 연애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장기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털어내야 될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비록 그것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싸우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정법부님처럼 또는 연지법부님처럼 아마 이력법부님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거나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거나 그럼 말을 하는 편이죠. 저는 좀 쌓아두는 편입니다. 쌓아두는 편이에요. 쌓아두는 편. 열정법부님은요? 저는 눈치껏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닐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긴 해요. 네. 관정법부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어때요? 저는 사람을 가리진 않고요. 상황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건 안 되어야 하는 상황일수록 더 싸우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눈치껏 행동하는 것이 본인의 일신에는 제일 좋은 방식인데 저는 누군가는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술을 강요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싸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나 세대 차이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음주를 즐기는 세대지 그걸 통해서 막 화합을 하거나 강제로 뭔가 친해지거나 하는 문화가 없는데 윗세대들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다 말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나는 술을 먹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는 저는 딱 말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받아서 술을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편이죠. 네. 총대를 매는 스타일이에요. 네, 총대를 매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다른 게 있으면 대화를 하는 편인지라고 질문을 했었던 이유는 대화를 하실 때 조언을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대화를 하실 때의 조언. 스님들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대중공사를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제가 저희 절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청년들 아니지 청소년들한테 네. 연습을 시켜보니까 대중공사를 하잖아요. 안 싸웁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싸우는 걸 꺼려해요. 최대한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왠가요, 스님? 대중공사 내내 무릎 꿇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네. 그러면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한마디 하세요. 한 2시간쯤 대중공사 해볼까? 그러면은 내가 미안해.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서 말을 해야 자기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나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도반 스님들 중에서 이걸 아주 잘하시는 스님이 있어요. 저도 싫으면 바로 싫다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어른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 스님이 정말 어른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어른 스님이 얘기를 딱 하실 때 그 소리가 분명히 틀려요. 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일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는데 그분이 어른이긴 어른이에요. 근데 이건 분명히 틀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건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일단은 대답을 먼저. 뭐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라면서 시작을 하죠. 이를 뽑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순간은 넘길 것 같습니다. 네. 연주 법부님은요?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스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 어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있다가 다시 찾아가요. 하루 있다. 본인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누구의 시간을 드리는 거냐면 어른에 대한 예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어른에게는 정답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리면 이것은 예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하루의 시간을 딱 드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스님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조언을 좀 구해보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 어른들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루의 시간을 드리면 아 이게 생각과 현실과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간을 저 사람이 나에게 예의를 딱 차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 사람도 나에게 예의를 차렸고 그럼 나도 저 사람에게 충분한 예의를 차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노나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네. 총대를 매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피하는 게 좋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배려의 시간이군요, 일종의. 그쵸. 사실은 예전에는요, 논어 같은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중국 문화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 되면 그럼에도 부모 뜻을 따라라. 한 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물러났다 다시. 두 번째에도 다시. 세 번째에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또 말씀하시면 그냥 부모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생각하던 게 우리 동양의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아오신 어른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워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 있잖아요. 예의. 그 예의의 기준에서 조금 어려워하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연습들이 조금 하면은 아까 왜 인내심이 없어 이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너무 저희 사실 입장만 얘기한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 어른 세대, 기성 세대한테 우리가 많은 걸 또 배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친 분들이 반대로 저희가 부모님께 또는 윗세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랫사람들한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중공사 해볼까라고 해서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 번만 더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어른들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잘못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스님 말씀처럼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연지버부님의 성향이 딱 나오네요. 뭔가요, 스님? 저는 훈훈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어른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하루 늦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제 스타일이에요. 그쵸. 할 말은 한다. 네. 할만한다. 이력버부님은요? 네, 저는 아까 스님께서 이제 해주셨던 것들이 그러니까 가슴에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스맨이 되자.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자. 그 두 개가 좀 그러니까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한다면은 그런 뭐 세대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력버부님은 이런 얘기네요. 자신은 이제부터가 아니라 네.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네. 충분히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좀 그쵸, 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죠. 쌓아놓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약간 쌓인 부분인가 봐요, 이거. 쌓아놓고 있지만 존중을 조금 네. 못 받지 않나는 네. 알겠습니다. 열정 부분이면요. 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아랫사람으로서 좀 들으려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얘기를 해주실 때 좀 그래도 고생하고 있구나를 좀 먼저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 부부님이 조계사 청년회 회장하시면서 네. 고생하고 있으세요. 많이 힘듦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조금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네. 그런 전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네, 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정 부부님. 네.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절친 중에 가장 기성세대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세대 차이에 대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호전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소통 방식의 차이이지 기성세대가 살아오신 시간이나 경험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결국 언젠가 기성세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대가 다른 분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이런 그 평균 시청자층을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 차이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 나의 손자, 손녀 또는 나의 아들, 딸과 내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제가 좀 훈훈하게 하고 싶었는데 훈훈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께 부탁을 드리는 말을 이렇게 해주셔서 네. 지금 이 시청하시고 있는 세대인 어른들이 연지법부님이, 이력법부님이, 여일정법부님이, 관정법부님이 이렇게 저희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아마 귀담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세대 간의 그 차이를 조금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 함께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그래도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윗세대와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라고 말하지만 그게 저희가 윗세대 또는 부모 세대를 탓하거나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가족 간에 선후배 간에 좀 서로 대화를 이 방송을 빌미로 시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물꼬가 트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쵸? 네.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